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크게 늘어났습니다. 수산당국은 동해의 수온이 오징어 서식에 적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채낚기 어선마다 갓 잡은 오징어가 가득합니다. 펄떡이는 오징어를 옮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어업 생산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오징어 생산량은 18,99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늘었습니다. 주요 어종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역별 오징어 생산량은 경북이 8,867톤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2,180톤, 경남 864톤, 전남 346톤 순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증가폭은 전남이 전년 대비 322% 늘었고 경남은 229%, 경북과 강원은 각각 136%, 75% 늘었습니다. 수산당국은 올해 동해 해역의 수온이 오징어 산란과 서식에 적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평년 대비 온난한 환경 조건에 의해 원활한 산란이 이루어지면서 어군 밀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상반기 동해의 경우 어장 형성 수온의 유지 기간이 길어진 것이 어획량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반기 오징어 위판액은 1,5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습니다. 최대 11만 원까지 했던 산오징어 20마리의 입찰 가격은 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수역까지 올라간 오징어가 남하하는 가을과 겨울에도 동해에서 적정 수온이 유지된다면 어군이 오래 머물러 어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이 도내 산업계에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어떤 피해가 예상되고 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총 수입액은 48억 달러. 이 중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은 9,700만 달러로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그 2% 중에서도 주요 수입 물품은 비금속 광물, 사무용품, 석탄 순이었습니다. 일본이 지난달부터 제한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3개 품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게다가 강원도 수출품과 연계성도 낮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선언과 관련한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뒤 일부 품목의 수입이 어렵게 되거나 수입선 대체가 힘들면 의료기기 등 산업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부 저희 의료용 전자기기하고 자동차 부품 업체에는 조금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강원도 수출품이 일본에서 안 팔리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반한 분위기와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형성될 경우 일본으로 수출되는 강원 수출품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해 강원도가 일본으로 수출한 물품 중 가장 많은 것은 주류고 다음이 채소류로 일본에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반한 분위기라든지 한국 제품 불매운동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강원도가 주로 수출하는 주류, 농산품 이런 부분에 수출이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비상대책본부를 만들어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내 기업들의 일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시급히 함께 진행돼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그동안 춘천소방서 관할이었던 화천군에 이 화천소방서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양구에 이어 화천에까지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도내 18개 모든 시군이 소방서를 갖추게 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의 119 안전센터 단 2곳에서만 소방 업무를 담당해왔던 화천 지역. 그것도 30km 넘게 떨어진 춘천 소방서 관할에 속해 특수구조가 필요한 사고나 큰 화재 때는 골든타임 확보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소방 서비스를 제대로 받게 됐습니다. 화천에도 소방서가 신설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전문 구조대원도 투입돼 소방 구조 인력은 기존 50명에서 131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휘 차량과 구조 차량 등 장비도 대폭 보강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천소방서가 개서가 되고 구조대가 또 신설이 되고 저희 센터 인원도 늘고 내근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대처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양구 소방서가 문을 열고 화천에도 소방서가 생겼습니다. 이로써 도내 18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조성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은 5분 남짓. 하지만 강원도 소방차의 5분 현장 도착률은 2014년 52.4%에서 지난해에는 37%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화천 소방서가 개설됨에 따라서 인명구조 시나 화재 진압 시 5분 도착률 골든타임 시간을 지키는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시군의 소방서가 문을 열면서 이제 소방 사각지대가 사라졌습니다. 도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키는데 골든타임 확보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하철로 곳곳이 연결된 수도권은 65살 이상 노인의 운임이 무료다 보니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외출을 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같이 버스 이외에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중소시군에서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경강선의 종점인 여주역. 평일이지만 열차가 설 때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는 노인층의 비율도 적지 않은데 근교 경치를 즐기러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발급되는 무료 승차 교통카드 덕분입니다. 정기적으로 쓰는 편이지. 많이 쓰는 편이지. 노후에 또 이렇게 그냥 무료로 당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 반면 지하철이 없는 중소시군 지역은 이런 혜택을 아예 누릴 수 없습니다. 공영버스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면제하기도 하지만 노인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른들은 안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좋지. 이면 좋지만은 뭐 해주면 좋지만은 뭐. 지난해 국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버스 요금을 국가가 보조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1년 가까이 계류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보조해주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면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도가 순전히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는 없고요. 시군의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도 선행이 돼야 되고요. 대도시 노인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이동권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중소시군 노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나 모두 동일하게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태백시가 올해부터 향토 문화축제인 태백제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행사에 참가하는 주민들에게 식사와 단체복 그리고 기념품 제공 등을 줄 수 없고 일부 행사는 폐지되게 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태백제는 태백시가 민간단체인 태백제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시장이 직접 위원을 위촉하는 태백제 추진위원회는 독립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가 올해부터 태백제를 직접 개최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2차례 질의한 결과 행사에 참가하는 주민들까지 식사와 단체복,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8개 동 지역이 팔씨름이나 줄다리기 등의 대항전을 벌이는 시민화합 체육 행사는 주민 지원이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법령이라든지 중앙정기관 지침이나 이런 근거 없이 주민들한테 제공하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저희가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신라 일성왕 태백산 천재 행차 재현 행사는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올해 폐지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렇게 반감이 너무 심하시고 지금 운영위원회로 모인 사회단체 회장님이라든가 각종 대표이신 분들도 난색을 표하시고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제38회 태백제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태백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가 빠르면 이번 주에 레고랜드 건설을 위한 투자금 600억 원을 멀린사에 보낼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금요일 한국투자금융에 자금 인출 요구서를 보낸 만큼 이번 주 한투에서 강원도로 600억 원이 송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600억 원 전액을 멀린사에 재송금할지 설계비 등을 제외한 뒤에 송금할지 이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송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산불 피해 복구비 385억 원을 포함해 정부 추경 국비를 1,703억 원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영의 난항을 겪었던 산불 피해 복구비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5억 원과 건물 철거비 14억 원, 그리고 피해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상수도 보강 63억 원 등 모두 38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형 산불 진화용 헬기 구입비 81억 원,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벌채비 247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원격 진료를 핵심으로 하는 강원 헬스케어의 사업 공고가 이달 중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중 사업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강원도의 원격 진료가 확정 시행될 때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대면 진료 원칙을 고수하며 원격 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강원도 의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줄이고 원격 진료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가 최근 수치 지형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해발 고도가 949m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태백산 장군봉으로 1,567m, 가장 낮은 곳은 적각동 487m로 최고 고도와 최저 고도의 차이는 1,080m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태백시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 공식 검증을 받을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행복의 절정이라는 의미의 클라우드9 태백의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강릉역 주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넉 달 동안 강릉역과 동부시장 일대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타당성과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내년부터 강릉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31일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된 뒤 도내 262곳의 양돈 농가 전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양돈 농가 일제 검사를 완료한 것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전과 대구에 이어 강원도가 세 번째입니다. 횡성초등학교 등 도내 4개 학교가 농림부의 초등학교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횡성과 홍천 등 4개 학교 681명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주일에 3번 아침 수업 시작 전에 도시락 형태의 삼각김밥이나 떡 등 쌀 가공식품 간편식과 음료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농촌 지역 조손과 다문화, 이 맞벌이 가정으로 결식률이 높다며 강원도형 아침 간편식 제공 모델을 만들어 전 시군에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 책과 파닉스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어 전자도서관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영어 책임 교육을 위해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강원 이북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강원 이북은 자기주도적 영어 읽기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두 14개 수준별 이 전자도서 530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서 퀴즈와 독해 게임, 그리고 독서 이력 확인도 가능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만 6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7살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살 미만으로 확대돼 춘천에서는 2,300여 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춘천시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자는 7월 기준 모두 11,728명입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이후로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돼 왔습니다. 고성군이 지난 4월 발생한 대형 산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산불 백서를 발간합니다. 이번 백서에는 산불 발생부터 진화, 수습과 복구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 정책 결정 과정을 기록할 계획입니다. 또 개선 방안과 제안 등을 담아 오는 11월에 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LNG 생산기지 건설로 해변이 유실된 삼척 월천지구의 연안 정비 사업이 다음 달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원더급 월천 해안에 2021년까지 216억 원을 들여 모래 유실을 막는 돌제 2개소와 이안제 1개소 533m를 건설하고 모래 4만 1,000세제곱미터를 채워넣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삼척 월천지구는 LNG 생산기지 건설로 해안 104장이 모두 유실됐고 인근 주택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올해 영서 지역의 여름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는 깨끗한 수영장 물을 공급하고 야간 공연도 짜임새 있게 구성해 축제 관람객이 예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15만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2019 화천 토마토 축제도 야간 프로그램 등이 강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모두 11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구 배꼽 축제도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모두 10만 명이 다녀가 영서 지역 여름 축제들이 수익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9 춘천 레저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경기장 질서 유지와 환경 미화, 경기대회 보조, 시민 체험 행사 보조 등으로 모두 154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